학습 내용은 5가지입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에서는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인공신경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선형 분포만 분류할 수 있는 퍼셉트론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단층 신경망을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신경망은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와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핵, 그리고 처리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수초 부분, 그리고 출력 결과를 보낼 수 있는 축상 말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질 수 있는데, 외부 자극은 다른 축상 말단으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의미합니다. 다른 축상 말단에서 온 신호가 이쪽으로 전달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상 말단과 수상돌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냅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시냅스가 뉴런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달 체계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이때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다릅니다. 이 양에 따라 신호의 전달 강도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입력 신호가 시냅스의 화학 전달 물질의 양만큼 전달되면 세포액에서는 모든 수상돌기로부터 온 신호들을 다 합하게 되고, 합한 값이 특정 기준값, 이를 역치라고 하는데, 이 역치를 넘게 되면 축상 말단까지 도달하고 축상 말단을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모든 신호가 동일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역치에 의해서 데이터가 다음 뉴런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의 구조입니다. 이를 조금 간단하게 신호 처리 관점에서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입력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 강도만큼 수상돌기 쪽으로 전달이 되고, 모든 수상돌기들의 입력을 세포체가 받아서 특정 역치보다 넘게 되면 축색 말단을 통해서 출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신호 처리 관점에서 대응해 보면 입력 신호에 대해서 시냅스 연결 강도만큼 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입력 신호라 하더라도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낮으면 이 데이터들은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커야만 다음 뉴런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신호 수용 부분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신호를 처리하는 세포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입력 신호가 시냅스 연결 강도만큼 곱해진 형태로 전달되면 모든 신호들을 모아서 그 합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모인 신호가 특정 영치를 넘게 되면 1이 출력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출력되는데, 여기서 신호를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정보 처리 관점에서 본다면 신호 수용 부분과 신호 처리 부분, 그리고 신호 변환 부분,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신호 수용 부분에서는 신호가 연결 강도와 곱해지는 부분이고, 신호 처리 부분에서는 데이터들이 모아지는 부분이고, 신호 변환 부분에서는
이 모아진 데이터들의 신호를 0과 1로 변환하는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신경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간단히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입력 신호가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신호 수용 부분이 있고 신호 처리 부분이 있고 신호 변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호 수용 부분은 신호와 시냅스 연결 강도를 곱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X라는 신호가 들어오고 시냅스 연결 강도는 가중치 웨이트를 의미하는 W를 표시하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W만큼 곱해서 이 곱한 결과값이 신호를 모으는 함수로 들어갑니다. 신호 처리 부분에서는 전달된 모든 신호를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시그마 WX로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 변환 단계에서 모은 신호들의 합이 이 임계점보다 크면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경망 모델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입력 신호와 가중치를 곱하고 이렇게 곱해진 것을 다 더해서 계산함수를 통과시켜서 신호를 출력하는 간단한 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신경망을 일반화된 수식으로 정의해보면 입력 신호들은 X로, 연결 강도는 W로 정의하고 신호들이 모아지는 부분을 전송함수라고 하고 이 결과값이 활성화함수인 계산함수를 통과해서 신호가 전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망의 출력을 Y로 정의하면 Y는 P 시그마 WX라는 수식으로 하나의 신경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경망에서 전송함수로 시그마 함수를 사용하고 활성화 함수는 다양한 함수가 사용됩니다. 계산함수뿐만 아니라 S자 모양의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탄젠트 같은 비선형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신경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경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신경망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논리 회로를 신경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복잡한 기기는 AND, OR, NOT 같은 이러한 간단한 논리 소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논리 소자를 신경망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복잡한 회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논리 소자를 직접 신경망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OT 게이트입니다. NOT 게이트는 0은 1로 출력하고 1은 0으로 출력하는 논리 소자입니다. 이를 신경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가중치가 -1이고 역치값은 마이너스 0.49로 구성된 신경망인데 입력이 0이 들어오면 0 곱하기 -1에서 0이 되고 0은 마이너스 0.49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1인 경우에 1 곱하기 -1은 -1인데 2는 마이너스 0.49보다 작기 때문에 출력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중치 -1, 역치 마이너스 0.49인 신경망을 가지고 NOT 게이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AND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AND 게이트는 1일 때만 1을 출력하는 논리 소자입니다. NOT 게이트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두 개의 가중치 값이 모두 1이고 역치 값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 신호가 1일 때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고 2는 1.5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 값이 1이 나옵니다.
00일 때는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0은 1.5보다 작아서 0이 나오고 0일일 경우나 10일 경우나 합이 1이고 1은 1.5보다는 작기 때문에 출력값이 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AND 논리 게이트를 신경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OR 게이트는 AND 게이트처럼 가중치가 모두 1이고 AND 게이트에 비해 바뀐 부분은 역치값이 0.5로 낮아졌습니다. 한쪽 입력만 1이 돼도 0.5보다 커서 항상 1이 나오게 되고 00일 경우에만 합이 0이기 때문에 0.5보다 작아서 00일 경우에만 0이 출력되어 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NAND 게이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NAND는 AND하고 NOT을 하는 이중으로 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풀 수도 있습니다. NAND 게이트는 1, 2일 때만 0이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1을 출력하는 논리 소자입니다. NAND 논리 소자의 기능을 구현한 신경망은 두 개의 가중치는 모두 마이너스 2이고 역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입력이 모두 1, 2일 때만 더한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0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한쪽만 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기 때문에 1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가중치와 역치로 이루어진 구조만 가지고도 AND, OR, NOT, NAND 같은 기본 논리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경망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역치는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 x와 w를 곱한 값을 더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기하학적으로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고 x1과 x2가 모두 0일 때 출력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출력값이 0보다 크면 이는 직선 위쪽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음수면 직선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모로 분류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동그라미와 세모를 에러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선을 사용해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은 y절편이 0이 아닌 직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점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y절편을 도입하면 됩니다. y절편이 0이 아닌 직선은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 플러스 b는 0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신경망 모델로 변환시키면 이와 같습니다. 신경망에서는 y절편이라는 용어 대신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이어스 텀이 있을 때 두 개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스라는 텀을 사용해 인식 성능이 좋은 신경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송함수로 wx가 아닌 w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이어스 텀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 플러스 b라는 수식은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 플러스 b 곱하기 1과 같고 b를
W3로 바꿔보면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 플러스 W3 곱하기 1이 됩니다. 이를 입력 신호와 가중치가 두 개가 아닌 세 개인 신경망으로 이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W3가 결국 B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함수 뒤에 있는 B를 없애고 입력 신호가 항상 1인 신호를 하나 추가하면 이는 바이어스가 있는 신경망과 같습니다. 간혹 신경망이나 딥러닝 수식을 볼 때 바이어스에 대한 표현이 없어도 입력 데이터에 1이라는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는 바이어스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이어스가 존재해야만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직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신경망을 일반화된 수식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바이어스를 도입해 수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y는 p 시그마 wx 플러스 b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신경망에서 w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경망으로 구현한 논리 소자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AND, OR와 NOT 게이트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직선으로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들이 11이고 역치가 1.5인데 이를 그대로 수식으로 옮겨 평면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수식에서 W1과 W2가 모두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AND 게이트는 평면으로 표현하면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직선을 의미하게 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것은 1로 분류하고 직선 아래에 있는 것은 0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OR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OR 게이트도 AND 게이트처럼 웨이트 값이 모두 1이고 단지 역치가 0.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식에 대입해 보면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0.5는 0 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 아래에 있는 좁은 영역은 0이고 대다수의 영역에서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낸드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게이트의 가중치와 역치를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 플러스 3은 0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직선 아래는 1이 나오고 직선 위는 0이라는 값을 갖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신경망도 데이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들은 AND, OR 논리 소자를 학습한 이후에 0에서 1 사이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예측한 계산 결과를 출력한 그래프입니다. 빨간 영역과 파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결정 경계입니다. 이 결정 경계가 직선의 방정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정 경계가 모두 직선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신경망을 분류기로 사용할 경우 직선을 사용해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기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에서 최종 출력은 활성화 함수를 거치는데 활성화 함수가 이런 역치 함수가 아니라 로지스틱 회기 때 사용한 S자 모양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큰 값에 대해서는 1로 수렴되고 작은 값들은
0으로 수렴시킵니다. 따라서 출력값을 0에서 1 사이로 제한할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곡선이 되기 때문에 신경망에서도 계단함수보다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해 신경망의 출력값 y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